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오늘 5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자, 이번 주말은 오늘 오후부터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 뭐 가족과 함께 할 그 유일한 주말인데 날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일하러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집 앞에 공원에서 이렇게 좀 몇 시간씩 있다 오고 그랬는데 이번 주말은 비가 오는 관계로 또 하늘에서 일을 해라도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첫 소식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 국민의 세금을 또다시 쓸데없이 대규모로 낭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작정을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실축 중에 실축이 아니라 일부러 국가의 많은 시스템들을 거의 회복 불가능하게 붕괴를 시켜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 이 탈원전 정책인데 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4년 전 이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국가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곧 전기세 폭탄이 불가피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도 한전 보고서를 인용해서 방송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수년 후면 당시에 블랙아웃 또는 전기세 폭탄이 불가피하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눈속임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그런 전기세가 엄청나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 무슨 반사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있어요? 기존의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할 때 1kWh당 50원대로 사용했었는데 탈원전을 하고 해외에서 LNG 수입해가지고 125원대의 비싼 전기를 쓰겠다라는 저 괴상한 두뇌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러면 중국의 동쪽의 질비에 있는 이 수십 개의 원전을 없애라고 데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전이 터질 확률이 대한민국이 많은지 중국이 많은지를 전 세계 저명한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연히 중국이지. 자, 요즘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해양 원전을 중국에서 건설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대한민국의 피해가 거의 없었죠. 이유는 지형적인, 그러니까 편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은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지만 중국의 원전은 수십 개 중에 단 한 개만 터지더라도 편서풍을 타고 우리가 온팡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지금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이런 거 우리가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이것들의 탈원전은 말이 안 되고 사기 정책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탈원전을 해가지고 막대한 손해만 받고 앞으로 또 볼 것이고 무슨 놈의 이익을 받습니까 우리가? 중국은 많이 이익을 봤죠. 탈원전으로 대체 에너지라고 하면서 태양광으로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국내 솔라 업체가 호황을 했느냐? 다 망했죠. 이유는 중국 놈들이 다 해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재인의 탈원전은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중국을 돕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놈의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멀쩡한 산을 밀어제끼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솔라,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겠다라고 산의 나무들을 모조리 벌목을 해가지고 패널을 깔았다가 작년 장마 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가중 피해를 겪었습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런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멀쩡한 산을 홀라당 밀어버리고 나무 30억 그루를 새로 심겠다라는 겁니다. 나무 심는 건 좋죠. 잘 들어보시면 아주 황당무계하고 아주 혈압이 팍팍 오릅니다. 한마디로 니들 돈으로 심던지 아주 국가의 세금을 지들 마음대로 별 쓸모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 멀쩡한 숲을 싹 다 벌목한 다음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새로 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수령이 30년 이상 된 나무가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에 전문가들은 오래된 숲이 탄소 저감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전문가의 말을 들은 척이나 합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죄다 전문가들이지. 자,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괜히 이런 짓거리를 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원전을 하나둘씩 줄이면서 탄소 저감 목표에 차질을 빚으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세금을 또다시 낭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지들이 저질러 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슬그머쩍 국가 세금을 막대하게 써갖고 또 그냥 땜빵질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국민들의 허락도 없이 막 갖다 써도 되는 겁니까, 진짜? 자, 그런데 더 골 때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산림청이 계획한 30억 그루의 나무 심기에 26억 그루는 심을 곳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숲을 모조리 싹 빼버리고 그 자리에 심겠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4억 그루는요, 어디다 심을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띵동댕. 죄송합니다. 역시나 종북 주사파 정권답게 이번에도 북한이 우선이죠. 4억 그루 중에 무려 3억 그루를 북한에다 다 심어주고 꼴랑 1억 그루만 대한민국의 도시 등 신규 조성숲에 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돈으로 지랄을 하고 자빠졌어요. 한마디로 기존의 소나무와 잣나무 등은 탄소 흡입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태다 소나무와 백합나무 등 외래종 속성수를 집중적으로 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여러분? 전문가들은 오래된 나무들이 탄소 저감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전문가의 말다리는 필요 없어. 우리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내 돈 아니니까 다 베버리고 환경이 어쩌던 말던 기존의 좋은 소나무는 뒷돈으로 다 팔아먹고 아마도 대국인, 저들이 말하는 대국인 중국에서 외래종 속성수를 엄청나게 수입해서 다시 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심을 수 없으니까 이 핑계로 북한에다가 3억 그루를 심어줄 거야. 이렇게라도 안 하면 중국 행님과 북한 행님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왜? 전에 우리 대북 사기쇼 했던 돈 외상값 아직 못 갚고 있으니까 이런 식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야 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환경 파괴에 환장한 인간들 아닙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된 좋은 나무들을 모조리 베버리고 엄청난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서 또 남 좋은 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목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지금보다 벌목 면적을 무려 60%나 인위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저 인간들의 짓거리를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나무 오래된 거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벌목을 할 때 그 소나무라든지 좋은 나무들은 또 뒤에서 팔아먹어요. 실질적으로 20년 전에 저희 그 한 2만 5천 평 되는 임야의 소나무를 20 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2억 원을 주고 사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돈으로 뒷돈으로 좋은 나무를 베갖고 다 헤쳐먹겠다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또 국가 세금으로 30억 그루를 또 심겠다. 아, 이거 정말 조사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먹지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는 저런 데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속에 중소기업들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외에서 떠도는 우리 기업들을 리쇼링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도 느는 것이지, 기업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감옥에 보내버리고, 이번에 삼성 보세요.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은 상속세를 뜯어쳐먹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산림청의 황당한 해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혈압 조심하세요. 자, 우리나라 산림은 20년생 또는 30년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자란다면서 적정 연령에 이르면 수확해가지고 젊은 숲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 무슨 상추 재배해갖고 상추 따먹냐? 오래될수록 좋은 거지, 소나무는. 장난합니까? 여러분도 상식이잖아요. 오래된 소나무는 한 그루당 몇 억씩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팔아먹진 못했지만. 자,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는 나무는 200년에서 300년 이상까지도 꾸준히 탄소를 몸체에 축적해 나가는데 중간에 나무를 베버리면 저장했던 탄소가 그만큼 공기 중에 배출돼 버리는 것이라면서 엔진톱과 포크레인, 트럭 등 화석 연료 장비를 동원한 벌목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돼가지고 저감 효과가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상식 아닌가요?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더 잘하면 고급 건축이나 가구에 쓰는 나무들을 보조금을 줘가면서 베라고 권장하는 셈이라면서 산림의 효용은 탄소 중립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중국 등 16개국 과학자들이 2014년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름이 50cm인 나무보다 지름이 100cm인 나무가 3배 더 빨리 커진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소를 잡아두는 능력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두리 같은 게 있죠.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10년, 20년 될수록 이게 점점 굵어지잖아. 굵어질수록 이 탄소를 잡아두는 능력이 캐파가 더 커진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 전문가의 말하고 문정권의 산림청의 말하고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그 태양광 때문에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산림청하고 많이 이렇게 해봤었는데 25,000평의 나무를 20여 년 전에 2억 원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배에서 팔아먹은 나무도 있지만 이거를 뽑아갖고 다시 또 심는 그런 나무들이 한 그루에 솔직히 뭐 100년 된 나무, 200년 된 나무, 그리고 이렇게 막 꼬불꼬불한 거 있죠. 막 조경에 쓰이는 나무. 그런 건 막 몇 억씩 해요.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니? 그런 건 니네들이 또 뒤에서 해먹으려고? 그런 것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무조건 내야 됩니다. 환경 파괴예요, 환경 파괴.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나무들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중국이에요, 중국. 예?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댓글에 좀 마구마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